정확한 개념이 안 선다. 요런 블록 설명한 거 예를 든 것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두 마리의 새가 한 마리의 새는 밥을 먹고 있고 한 마리의 새는 밥 먹는 그 새를 바라본다. 자, 이 말을 듣고 탁 와닿는 게 없나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와닿는 게 없으면 한 번도 정신 안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업의 노름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서 이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라. 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뒷말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거슬릴 수 있겠지만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똑똑히 알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주절주절 하는데 한 시간이면은 두세 사람은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혀에 그 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거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행위하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지금 오늘에는 말하고 행위하는 것도 알아차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게 조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어제의 주제는 무엇냐? 뭐였죠? 몸은 자고 마음은 깨어 있어라. 이게 50% 이상 뭔가 와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물어보냐면 이거 안 되면 오늘 다음 단계 안 나가고 요것도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50% 이상은 와닿고 어느 정도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몸을 재우고 그리고 의식은 거울처럼 밝게 빛난다고 했죠? 1번 호흡으로 몸을 움직여라.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오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나는 웬만하면은 잡념이 이 명상할 때 없는데 오늘 새벽에는 뭐 잡념이 조금 떠오르더라고. 보니까 고혈압 약을 안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자 먹어야 되는데 이 혈압이 확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가 올라오면 그러면은 생각을 평소에 통제를 잘하는 사람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를 내려야 돼요. 경영할 때 어디로 내려요? 발바닥. 좌선할 때 어디로? 단전. 그게 한번 딱 내려가잖아요. 생각을 하고 싶어도 무거운 돌덩어리가 끄집어 내리는 것 같아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경행과 여러분들의 좌선, 호흡으로 움직여야 돼요. 모든 움직임이, 말을 할 때도 호흡에 말을 실어서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호흡 따로 말 따로 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지치게 돼요. 그래서 호흡에 실어서 말도 해야 되고, 모든 행위가 호흡을 실어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제 체험한 것을 오늘도 같이 그렇게 연장하고, 자, 오늘의 강조할 부분은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컨트롤하는 법이에요. 수행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이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수행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뜨거운 양철지붕 위에 고양이가 되고 몸에 병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큼 잘 먹지 않아 가지고는 몸이 버텨내지를 못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생각을 컨트롤해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가? 1번, 생각의 종류별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고와 수를 느끼는 느낌, 이것도 일종의 생각이에요. 자, 2번째로 뭐냐면 옳고 그르고 시비를 따지는 거. 야, 이런 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야,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 야, 이런 공양간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나아지면 돼. 요런 시와 비를 따지고 있게 되면,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수행이 끝나는 거예요. 안 되고 오히려 몸이 약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시비를 놓느냐? contentment, 만족. 내가 지은 업의 대가로 받는 지금 현재 상황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이다. 그래서 인연을 지은 것만큼의 나에게 지금 현재 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변 상황이 철저하게 100% 나의 업에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시비가 많고 투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행은 못해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만족감으로 시비를 다스리고 시비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것은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다고 생각하는구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오직 생각일 뿐이에요. 요 생각은 사실도 현실도 아니에요. Virtual Reality라고 하죠. 가상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가상의 세계,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는 거 가상의 세계, 여러분들의 생각 가상의 세계예요.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욕구가 일어나. 그래서 좋아하는, 싫어하는 욕구가 일어날 때 좋아함, 싫어함. 내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몽유병 환자가 있어요. 몽유병 환자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그리고 나서 매일 저녁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뺨을 한 대 때리고 온다. 그 사람이 와서 컴플레인을 다음날 걸으니까 I don't know. 나는 기억 없어.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의 행위를 기억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한 거 다 책임을 져야만 돼요.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한 죄, 알지 못한 죄, 부지희한 죄가 여러분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 자, 특히 생각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장애물을 던지면 바로 하나씩 화살을 쏘아서 꽂아 맞히듯이 알아차려야 돼요. 생각이 내 머릿속을 휘짓고 다니는데 한 시간에 수천 개의 생각이 휘짓고 다니는데 I don't know.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큰 아파트에 워치맨을 4명이나 두었어. 근데 저녁에 술 먹고 마자간이라고 그 안에 도둑들이 가지고 큰 차로 짐을 싣고 나가는데 다음날 우리가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책임이 무마될까요? 이 사람들의 일은 워치맨이라. 그 오고 들어가는 사람을 체킹을 해야 돼. 주소도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도 적어야 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에 수천 개의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고 사막도로 가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몰랐어. 그걸로 해결이 되나요?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알아야만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쳐다보고 알아차려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1번 수상행을 알아차려야 된다. 자, 2번 여러분들은 시감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죠? 과거의 것은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세요. 회상, 기억, 회상 혹은 기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현재의 것은 생각이에요. 미래의 것은 상상 혹은 뭔가 플랜을 하고 있다면 계획. 그래서 미래의 것은 상상, 계획, 단순하게 이름을 붙여서 알아주고 과거의 것은 뭐라고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과거의 것은 회상, 기억이라고 알아차리고 현재의 것은 생각.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다니는데 과거의 생각인지 현재의 생각인지 미래의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 평소에 떠오르지 않던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요. 평소에 떠오르지 않던 생각 1번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강의 시간에
오장, 5가지 장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렴풋이라도 기억날 거예요. 우리 강의 내용에 있었는데 5가지 장에 오장, 빨리어로는 반짜니바라나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5가지 장애가 명상 네. 존재하는데 요거 언제 가르쳐 줬냐면 우리 제일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사문과경 공부했죠. 요 이름은 기억나죠? 사문과경. 대답해 보세요. 사문과경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죠. 자, 거기에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선정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 5장이 나왔어요. 자, 이 5장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요히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않았던 욕구가 떠오르게 돼요. 욕망, 그래서 까마찬다라고 그래요. 욕망이 발생하거나, 2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미움, 원망, 적의가 발생하게 돼요. 적의라고 그렇게 하죠. 비압바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탐과 진하고 관련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차느냐? 탐심하고 관련되면은 탐심. 그 다음에 적의하고 관련되면 진심이라고 알아차려야만 해요. 자, 이거는 이제 거친 것이고, 이 거친 것이 조금 사라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가 발생하냐면, 이런 거친 생각이 쉬워지게 되면 갑자기 거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뭐가 사용됐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하죠? 졸기 시작해요. 그래서 티나미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인 졸음, 정신적인 무기력증, 이게 전부 다 기운 다 빼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디에다가? 탐진에다가 기운을 빼고 나서 이제 지치니까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무기력해지게 돼요. 그래서 3번째 장애가 바로 뭐예요? 혼칭과 그리고 무기력, 요 2가지가 쌍으로 오게 되죠. 하나는 신체적, 또 하나는 정신적이에요. 자, 그래서 한참 졸고 나면 에너지가 보충이 됐죠. 보충이 됐으니까 뭘 해야 되죠? 이제 의식이 좀 가라앉았으니까 과거의 기억들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꿋꿋차라고 하는데, 과거에 했던 일 중에서 후회스러운 일들이 이제 이래지 말걸, 그렇게 할걸이라고 과거에 했던 판단과 결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좋게 말하면 자아 비판을 하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후회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데, 요 특징은 뭐냐면은 후회하고 딱 오케이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깊숙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명상을 방해받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때우고. 이제 자, 요것이 4번째 장애,
후회와 들뜸이라고 하는 네 번째 장애예요. 이제 이 장애를 다 지나가고 나면 다섯 번째 최후의 관문이 떠올라요. 저 스님한테 뭐 배워봤자 별일 있을까? 저 스님도 뭐 저런 경지에 들어갔을까? 다 그냥 책 보고 한 것이겠지.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다섯 가지의 장애가 여러분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수행자에게 있는 다섯 가지 장애. 그래서 오장이라고, 오장육부 할 때 오장이 아니고 다섯 가지 장애 오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탐욕과 관련된, 두 번째가 적의와 관련된 진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혼침과 무기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들뜸과 후회, 다섯 번째로 수행에 대한 의심,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요때에 여러분들은 탐심은 탐심, 진심은 진심, 혼침은 혼침, 들뜸은 들뜸, 그리고 후회는 후회, 의심은 의심이라고 자기 자신의 행위와 상태를 알아차려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지어 졸면서도 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졸아야 되고, 의심할 때에도 의심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각하는 게 바로 한 마리의 새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 또 한 마리의 새예요. 의심이라는 먹이를 먹고 있는데 이 새는 계속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세 가지의 종류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1번 알아차림의 종류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상인 수, 상, 행위, 수가 고락의 느낌을, 상이 시비의 생각을, 행이 호의 욕구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름을 붙여가면서.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알아차려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관련된 그 과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과거는 회상, 기억, 미래는 상상, 계획, 현재는 생각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 번뇌의 종류, 이 5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제 하루 공부한 것과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문을 해 줘 보세요. 보살님은 호흡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오늘 아침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진전이 있어요? 똑같아요? 아침에 오히려 호흡은 더 편안했는데 생각이 많았어요. 왜 거기에 오히려가 들어가요? 생각이 머리에 보살님도 고혈압 있나 보다. 발바닥에 마음이 집중이 되면 보살님은 조금 인텔리전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남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느리지만 발바닥에 그 느낌에 집중이 되면 만약에 그 느낌을 느끼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항복하고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발바닥에 가 있으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집중 대상을 명확하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제가 어려운 건 제가 들숨인지 날숨인지도 알아차려야 되고 발이 드는지 미는지 내리는지도 알아차려야 되고 찬지 늘어온지도 알아차려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죠. 발에 집중한다는 게 발에 집중할 때는 호흡은 뒷전으로 밀려가죠. 보살님 밥 먹을 때 호흡 신경 써가면서 먹나요? 않죠. 그런데 호흡을 멈추고 밥 먹나요?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요. 지금 경행할 때는 발에다가 집중을 하는데 호흡하고 같이 할 뿐이에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제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걸어가라고 할 때 오른손 들 때 왼발 나가라 했을 때 선생님 오른손에다가 집중해야 돼요? 왼발에다 집중해요? 오른손 집중하니까 왼발이 잘 안 되고 왼발에 집중하니까 오른손이 안 나가요. 그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발에다가 집중하면서 호흡을 들이키면서 여기를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몸 어디를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숨 쉬면서 발 들어 올리고 숨 내쉬면서 숨 쉬는 곳은 쳐다볼 필요 없어요. 경행할 때는. 숨 쉬면서 발 들어 올리고 숨 내쉬면서 발 내려 닿는 거예요. 발에만 의식을 두고 있으니까 가끔씩 숨을 보니까 숨이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들면서 들이쉬면서 들고 이게 템포가 저는 가끔씩 이게 그러니까 발에만 의식을 두고 걷다가 가끔 숨이 어떤지 보니까 숨이 박자가 다르게 나가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템포를 맞춰야 되나.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숨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또 발이랑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증상이 생기면 호흡은 포기하고 발에다가 집중하세요. 네, 스님. 아는 선생님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알고 나면은 내려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명상의 주 대상과 보조 대상이 있어요. 자, 우리의 경행할 때 주 대상이 뭐예요? 들음, 미름, 다음, 그 다음에 닿았을 때의 느낌. 지금 계속 빨리 가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알아차렸던 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놔야 되는지 요 의무는 필요가 없죠. 스님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야죠.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야만 되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죠. 왜냐하면은 집중 대상이 계속해서 앞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현재의 대상에만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하다가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거울을 보세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자신감이 상실하게 돼요.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리가 펴져 있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 명상을 하고 나서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질문거리가 지금 보살님이나 스님이 질문한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자기에게 남아있을 때는 수행 끝날 때까지 진전이 없어. 그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풀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앞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들음, 이름, 다음 할 때 노생각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들숨, 날숨, 또 그 생각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날숨 할 때 그 발이 닿았을 때 촉감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냥 발바닥에만 집중해라. 그게 가장 주가 되는 거죠. 호흡은 보조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바닥이 가장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을 실어서 하면 그 발바닥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보조적인 요법으로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가 오히려 발바닥을 보는 것을 장애한다면 스스로 일단 그 호흡은 놔버리고 발바닥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행을 할 때 이 잡념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안 생기고 이렇게 신체 변화가 먼저 오더라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첫 시간 때는 전 좌골신경이 있어가지고 저기 허리가 좀 아팠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 집중을 하니까 온몸에 혈액이 한번 확 도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생기나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행을 하는데 연꽃이 피는 것 같은 느낌. 발바닥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전신이 쾌락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거 삐띠라고 하는데 지금 온몸에 혈액이 돈다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삐띠의 현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혈액이 확 돌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보조적이고 그거의 집중 대상은 아니에요. 바로 잠깐 느끼고 발바닥으로 돌아와야만 해요. 네. 발바닥으로 호흡을 잡생각이 많이 날 때는 발바닥에 집중하는데 집중이 될 때는 다시 호흡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호흡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 집중하는 것이 서로 부딪히면 호흡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발바닥에만 집중을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호흡은 발바닥에 집중을 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걷는 것에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호흡과 함께 걷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건 시간이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거니까 아직 그 숙달이 안 돼서 오는 현상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발바닥에
집중하는 거, 발에다가 집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진심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서도 회상을 하거나 기억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 멈추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내가 멈추라고 해서 멈춰지지는 않죠. 어떤 원리가 있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전달의 법칙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생각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계속 이쪽에 과거에 현재에서 미래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분노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정신적인 요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생멸하면서 뒤로 전달을 그렇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늦은 것은 16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생멸을 하고 더 빠른 것은 한 200초, 200번, 1초에 200번 이상 생멸을 해요. 그래서 조금 거친 것은 16번. 그렇게 계속 생멸을 하면서 계속 전달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생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움이라고 하는 알아차림, 이름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 강하면 순간적으로 얘가 자리를 잃어버려요. 얘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놓아버리게 돼요. 미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이고 피상적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것으로
있어요. 좌선할 때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2의 방법을 뭐 사람 숫자가 좀 되면 제2의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사람 숫자가 적으면 혼자면 나중에 좌선할 때 단전 호흡이 안 되는 사람, 안 된다기보다도 좀 장애가 있거나 조금 잘 안 된다, 집중이 잘 안 된다,